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하신 종목들에 한해서 차트 분석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요 차트 있죠. 저 위에 있는 거, 요 러셀 20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밑에 있는 것을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 10년물 올라가니까 러셀이 못 달립니다. 저번처럼 러셀이 크게 달릴 때 있죠. 자, 고를 때 보시게 되면은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10년물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러셀이 이렇게 달린다. 그래서 러셀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10년물이 올라갈 때고, 러셀이 그나마 달릴 때는 10년물이 내려갈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야만이 러셀이 달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러셀은 중소형주죠. 중소형주는 돈을 갖다 데트를 갖다 많이 빌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대차대조편에서 데트를 상당히 많이 조달을 하죠. 여기 있는 부채를 갖다가 자기 자본 아니라 데트를 갖다 많이 부채를 갖다가 많이 조달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뛰게 되면 부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부채가 늘으면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많이 깎일 수밖에 없겠죠. 순이익이 깎이면 마진이 깎이고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쪽 자체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자기들의 실적이 나빠지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다. 결론은 실적하고 맞물리는 건데, 그래서 이 10년물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뭐 4.4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달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이 꺾이고, 결론 이게 어디하고 또 연관되냐? 이게 지금 이제 유가하고 또 연관되고 있죠. 그 브렌트유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다 연관되고 있으니까, 결론은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면 이것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좀 뚫려야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연관하고 이것들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러셀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소형주들, 소형주는 자기 힘으로 간다기보다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차트 중심으로 볼 거니까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하나하나씩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실적 발표가 좋았죠. 자, 그러니까 200일선도 뚫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좀 눌림이 있겠지만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좁혀서 보시게 되면 200일평선 역시도 이렇게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가고 있죠. 길게 보면은 한 뜨리바닥 정도 되고 있으니까 바닥 자체가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N자형 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SMR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익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가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이런 것들은. 자, 그 이유를 보기에는 추세가 하락 중에 있죠.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주가는 달리기 힘든 것이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파월 계속해서 있겠다. 자, 그 다음 그와 더불어서 유가는 올라가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폭등하죠. 금리가 4.4까지 가니까 러셀이 안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금 이런 것들을 돌파할 때 그때가 매수 관점이지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삭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배짜리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11선 맞고 다시금 가고 있죠. 그래서 숏 잘했는데 숏을 잘해가지고 청사 못하면 또 좀 있으면 또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내려올 때 매수 관점이지 아직까지는 매도 관점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꺾일 때 있죠. 이렇게 꺾일 때. 자, 그때가 매도 관점이지 꺾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건 들고 가야 되겠죠. 삭스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삭스는 조심해서 거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3배짜리 하지 마시고 1배짜리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자,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도 이렇게 주가 쭉 타고 가고 있을 때는 5일선, 11선 타고 가고 있죠.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거지. 이걸 갖다 여기서 고점이라서 우리가 털 수가 없겠죠. 여기가 고점이 저기가 고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나올 때는 이렇게 완전히 끝나서 그때 털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고 아직까지는 여기가 고점일지 더 위에 가서가 고점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원래는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지 않으면은 오늘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자, 10년물 금리가 4.4%까지 갔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파월까지 계속 있겠다. 자, 그럼 당연히 금리가 폭등하면 주가가 내려오는 게 당연한데 나스닥이 꺾이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는 즉 말해서 AI가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강한 AI 붙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들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스포티파이 한번 보겠습니다. 200일선 밑에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일단 400불대 있죠.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쌍바닥이 난 후에 자, 그 다음에 일단 들어가셔도 무방하겠다.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락에 여기서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을 지나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이 확인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세 있죠. 자, 이런 하락세가 완전히 없어져야만이 주가가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세를 돌파하는 라인대, 자, 그걸 돌파하고 난 후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이 또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돌파하고 확인한 후에 잡아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레드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일단 금리하고 민감한 중소형주, 특히나 적자주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외부 변수에 따라서 더 많이 움직이죠. 아직까지 주가는 하락 추세에 있는 거지 상승의 추세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꺾이는데 자, 여기서 지지가 받아줄지 아니면 좀 더 밑에 가서 지지가 될지 자, 그걸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 라인대가 일단 지지 라인대, 그 7불 대, 요 7불대가 1차적인 지지 라인 때, 2차적인 지지 라인 때 좀 더 운동 5불 때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 꺾이는 거 보고 올라가도 자, 사도 늦지가 않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섣불하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단 추세 라인대로 본다면 추세는 꺾여 있죠. 올라가던 추세, 상승 추세는 꺾여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가 연출됐는데 이 하락 추세가 일단 돌파는 했죠. 자,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돌파한 후에 다시금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리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이벨선 맞고 다시금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370불대가 지지가 될지 조금 관망의 자세다. 좀 힘겨루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템퍼스 AI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짚고 올라가다가 다시 좀 꺾이고 있죠. 2주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3까지 뛰고 있으니까 그 중소형주, 적자주들이 똑같은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꺾여 있는 상태 있죠.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갈 수 있는데 더 가려면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올라가지 못한다. 유가가 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시황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베스는 다 맞고 내려온 모양이 있다. 자, 용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주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러셀 2000 지수, 특별히 금리를 계속해서 관찰하자. 아직까지 템퍼스에도 올라갈 힘이 들겠고,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떨어진다 몇 가지 다시금 직전 저점 때까지, 지지라인 때까지 다시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만 조금은 떨어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바로 꺾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비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얼마만큼의 매출이 늘어날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고,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약간 또 꺾이고 있지만 여기서 매출이 좀 늘어진 돈 다시금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본 관점은 매출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요번에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고 매출 본다면 373, 그다음 576, 922니까 좀 길게 보신다 하더라도 들고 가볼만 하죠.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조금씩 익절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돈이 없는 분들은 익절하신 금으로 내려온다면 사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워낙 많이 나오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오클라우드죠. 아무리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섞이고 놀고 있습니다. AI하고 같이. 제가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애니얼로 봤을 때는 적어도 2030년도 정도 돼야만이 아무래도 적자가 흑자로 탈바꿈하지 않겠는가. 시간은 좀 걸리는데 매출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3빌리언 그 다음에 그 10빌리언까지 가니까 충분히 주가는 또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아이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랜도 좀 잘 가다가 또 꺾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른 거면 비트코인하고 같이 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꺾이면 같이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익의 창출력이 거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올라가서 이제 N자로 꺾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추세가 약간은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히 하락세라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라가서 눕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N자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아직도 상승 중인데 약간의 내려온다면 또 매수 관점이 되겠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 가운데 있고 이런 가운데 길게 보면 이렇게 N자가 되고 있는데 저 조정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요 라인대에서 지금 이제 좀 내려오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 지켜질지 그것이 또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가면은 또 다시 한번 30불대를 갖다가 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솔리드 파워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EBS 맞고 또 내려오고 있죠.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적자주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올라가니까 주가가 힘을 못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직도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으로 돌아 나간 게 아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맞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라가려면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번에 실적 발표 있는데 한번 체킹해 보시고 아직까지는 적자주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런 게 전부 다 다른 것보다 러셀 2000 지수,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빅베어 한번 보겠습니다. EBL선 밑에 있죠. EBL선 밑에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이 상당히 걸립니다. 요건 실적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으로 돌아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번에 실적 때 아주 큰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겠다. EBL선 일단 돌파가 돼야 되는데 자, 그걸 일단 체킹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라인대가 완전히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면 다시금 상승의 추세로 돌아가면서 힘을 받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은 힘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그래비티 법안 자체가 좀 통과가 되기 좀 힘들죠. 이렇게 좀 꺾이고 있는데 2일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대를 강하게 돌파해만 이 주가가 달릴 수 있는데 자, 아직까지 그런 힘이 없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 있을 때는 주가가 좀 달리기 힘들다. 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과 기간 조정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추세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하락된 추세는 약간 벗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걸 뚫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얘는 지금 모습 속에서 이렇게 돌파를 했죠. 자, 강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를. 자,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실적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5월 6일 날 있을 실적을 좀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때 주가가 또 반등되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 실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실적이 보통 보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뭐 몇 밀리언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 문제가 없는데 자,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네비우스 같이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오는 주식들 있죠. 빌리언이 넘어가는 주식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가 자체에서 상당히 또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대서 빌리언 넘어가는 주식들. 그래서 빌리언이 언제쯤 넘어가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실적이 좀 많은 주식들은 좀 많이 날아갈 수가 있다. 이번에 실적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